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하원 민주당이 어제 트럼프 탄핵안의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두 개의 항목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abuse the power of the presidency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법 방해, 부정행위의 은폐를 위해서 의회 조사권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obstructing a congressional investig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핵안은 내주에 이제 법사위원회 의결로 붙여지게 되고 본회의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상원으로 송부가 됩니다. 본회의의 표결은 거의 정당별 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원의 전체 의원 수가 435명, 민주당이 지금 233석에다가 공화당이 197석입니다. 그리고 과반수는 218표입니다. 민주당이 36석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정당별로 표가 나온다면은 반란표가 한두 개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원 다수결 통과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은 상원으로 가게 되는데, 상원에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입니다. 공화당이 6석이 더 많습니다. 이 탄핵안은 상원에서는 3분의 2선, 67표가 있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정당별로 표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면 23표를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네 번째 하원에서 탄핵 처리가 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공개된 탄핵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당별 반응은 어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남겨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하원에서 수많은 조사를 벌이고 청문회를 열고 수많은 증인으로부터 수많은 증언을 듣고 수많은 증거를 채택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세금 돈으로 하원이 인준한 유크레인 원조 기금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이것은 국가 안보를 무시하는 처사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민주제도를 훼손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부분적인 행위이고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반론입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탄핵의 찬성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하원의 탄핵안 공개 이후에 트윗을 통해서 반응을 했는데, 이번 탄핵 과정을 순전한 정치적인 분노의 표현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유세장에서 이 탄핵안은 매우 취약한 것이고 불충분한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나를 탄핵하는 것은 단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어제 정가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교역 협상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교역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의 작품에 손을 들어줬다 하는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탄핵을 하면서 그의 교역안에 동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협상안이 결국은 민주당계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는 명분을 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를 하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이색적인 일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FBI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진영 내에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흠집내기 위해서 음모가 있었다는 그 음모설을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나 법무부 감사실이 2년간의 조사 끝에 한 얘기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웨어리 FBI 국장은 지난 월요일에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FBI가 정치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무부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말을 했고 2016년도 선거에서 유크레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트럼프가 FBI를 더욱 공격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다른 부분을 시켜서 감사실의 조사 결과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어제 소용돌이 치는 정가에 루디 줄리아니도 한몫을 했습니다. 탄핵 청문회에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그가 최근에 유크레인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장에 대한 증거물 수집이 목표였는데 주로 바이든 측에 대한 공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법무부 그리고 상원에서 브리핑을 해주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짐작한다면은 탄핵에 대한 반론거리를 법무부와 상원에게 전달해주라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법무부나 상원이 그의 브리핑을 청취할지 여부입니다. 그의 신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직업 외교관들의 위계질서를 파괴해야 하는 행위를 했다 해서 청문회의의 도마 위에 올랐었던 것입니다. 만일 법무부와 상원이 이 개인 변호사의 증거 수집 브리핑을 듣는다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이 된 대통령이 두 명입니다. 앤드루 존슨 1868년도 그리고 빌 클린턴 1998년도 1974년도에 있었던 리처드 닉슨의 경우는 탄핵안이 의회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그 자신이 사임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을 무혐의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너 상원 총무는 어제 만일 상원에서 67표가 나온다면 나는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원에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증인을 소환하고 증언 청취를 또 듣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킬 자신감이 100% 있을 경우에 간단히 표결을 하는 가능성도 고려 중입니다. 속전속결로 이 탄핵 정국을 신속하게 덮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즉 11월 선거 준비로 간다 하는 보관을 고려 중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시사 해설은 믿음의 기업 황인석 치과 제공이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네, 12월 11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1시간 넘게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과 용의자, 시민 등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2명은 저지시티에 위치한 한 묘지에서 총기 범죄를 담당하는 15년차 베테랑 형사인 조셉 실스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습니다. 실스 형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트럭을 타고 도주하다 저지시티 그린빌에 위치한 유대교 식료품점에 들어가 민간인과 경찰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 주경찰, 연방요원 등과 교전을 벌이다 사살됐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 등 민간인 3명도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하원의 민주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조성 등 결과로 능력이 입증돼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이번 주말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하나로 부상한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 모금 행사와 과거 컨설턴트 시절 고객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액 후원자들과 가까운 부티지지의 정책은 거대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당내 진보 성향 경쟁자들의 문제 제기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부티지지 시장은 2007년부터 2010년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함께 일한 고객사 명단도 모두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된 부티지지의 과거 고객사에는 건강보험회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미시간, 대형 유통회사 베스트바이, 캐나다의 유통업체 로블로 등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연방우체국 환경보호청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민주당 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협상이 어제 타결된 가운데 이번 합의로 노동계는 승자, 제약회사는 패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제 언론은 전통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자유무역협정 FTA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USMCA 개정안에 제약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USMCA 개정안에 노동환경 관련 규칙이 강화되면서 20여 년 만에 노동계가 FTA 협정에 참석했다며 특히 개정안 협상에 참여한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을 승자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FTA인 USMCA 협상 타결로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국경 장벽에 36억 달러의 군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판단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임명된 텍사스주 엘파소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행정부가 긴급 조치로 군 건설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정부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부동산 회사가 송년회에서 모든 직원에게 총 1,000만 달러의 깜짝 보너스를 지급해 화제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부동산 회사 세인트존스 프로퍼티스는 지난 7일 열린 송년회에서 예고 없이 직원 198명에게 총 1,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줬습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만 달러 수준이며 액수는 연차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27만 달러입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에드워드 세인트존스는 목표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직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다며 이 모든 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의 합법 판매가 3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주 당국은 이미 27개소에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주 당국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체타운의 결정에 따를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이퍼빌과 알링턴 하이츠에서는 오락용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강도 출현이 계속되면서 학생들과 학교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UIC 캠퍼스 내 강도 피해자인 22세 여학생은 부근 거주 남성의 조력으로 납치되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강추위 속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시카고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일어나 거주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화재로 다른 유닛 거주인들은 혹한 속에 이재민이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지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면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25도, 최저 17도. 목요일은 내일은 흐리고 다시 기온이 3, 40도대를 회복하겠습니다. 최고 44도, 최저 31도. 금요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최고 39도, 최저 31도.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예상 적설량은 1인치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고 35도, 최저 16도입니다.